안녕하세요, 세모가사입니다. 거의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네요. 저는 11월 말부터 겨울방학에 돌입했습니다. 3월까지 4권의 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집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대기 상태가 좋은 날에 하루에 2번씩 태양과 달을 촬영하고 있어요. 영하 20도 가까이 내려가는 혹한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왜냐하면 태양과 달에 대한 제대로 된 데이터가 전무하니까요. 단지 제도권이 던져주는 데이터, 그것도 사진이나 영상 자료가 아닌 CGI나 숫자로 된 데이터들 뿐이니까요. 그런데 제도권은 구체적으로니라는 희대의 사기극의 주체죠. 한마디로 제도권에서 배포하는 자료를 액면 그대로 믿는다는 건 사기꾼의 말을 맹신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력이나마 직접 관측한 데이터들을 축적해 놓으려고 부지런히 촬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물론이고 진짜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께 언젠가는 소중히 쓰여지게 되리라는 기대로요. 아무튼 하루빨리 집필을 끝내기 위해서 당분간은 유튜브 영상도 만들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또 영상을 만들게 됐네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어서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의 모든 학교 선생들, 학원 강사들, 대학교 교수들은 죄다 무진장 혼이 많이 나야 합니다. 특히 과학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들은 그 중에 물리 선생들은 납과 도끼로 대급박을 쪼세부려야 돼요. 이것들은 정말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종자들이거든요. 수학도 마찬가지지만 물리 과목은 절대 진리인 평면지구론을 음모론으로 전락시키고 희대의 사기극인 구체적으론을 절대 진리로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급조된 궤변일 뿐입니다. 물리 선생들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학창시절에 나름 공부를 잘했고 또 그나마 머리가 잘 돌아갔던 놈들이 수학이나 물리 선생이 되니까요. 게다가 이 과목들은 가장 논리적인 학문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죠. 그런데 물리학은 시작부터 끝까지 논리의 모순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따라서 평생 물리만 가르쳐온 선생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알면서도 묵인하고 동조해 왔다는 얘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선생만큼 놀고 먹는 직업은 세상에 또 없으니까. 봄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1년에 2달 이상 놀고 먹죠. 교수놈들은 5개월 이상 놀고요. 다른 직종은 일을 해야 월급을 주지만 얘들은 집에서 잠만 자도 월급이 꼬박꼬박 나와요.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직장은 사장, 이사, 부장, 과장, 대리, 윗대가리 놈들 갑질에 아주 그냥 대가리에 쥐진이 나죠. 하루 종일 부려먹고 감시하고 타박하고 조인트 까고 퇴근 시간 돼도 집에 갈락하면 또 일 시키고 매일 아침 눈을 뜨기가 싫을 정도로 꼴값들을 떨어대죠. 헌데 선생들은 갑질하는 상사들이 없어요. 각자 맡은 수업만 큰 문제 없이 소화해내면 그만이니까요. 게다가 교실 안에서는 지들이 갑이니까 폭언이나 폭압, 폭력에 시달릴 일도 없죠. 지 맘대로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업무는 또 얼마나 편한가요? 반세기 전이나 지금이나 교과 내용은 거의 변함없이 그대로죠. 지그들이 학생 때 배웠던 내용을 수십 년이 지난 오늘 앵무새처럼 반복하기만 하면 돼요.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지만 선생들의 업무 내용은 거의 변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보다 더한 꽃보지기 세상에 또 어딨냐고요. 한마디로 땅짓고 헤엄치기, 식은 죽 먹기, 손바닥 뒤집기, 손 안 대고 코 풀기가 바로 선생이라는 직업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이 꽃보직을 되질 때까지 사수하려면 제 아무리 교과서에 개구라가 적혀 있어도 모른 척 그대로 가르쳐야 되겠죠. 어차피 지 혼자 떠들어봐야 바뀌지도 않을 게 뻔한데 괜히 교육부 눈밖에 나서 지 밥그릇만 빼앗기게 되면 곤란하니까요. 할 줄 아는 거라곤 분필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뿐이라서 공사판에서 벽돌이나 시멘트를 짊어지고 나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봐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아가리 쳐 닫고 교육부 방침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리사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 세상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내모는 거랑 조금도 다를 바가 없죠. 선생들은 못 들은 척하면 그만인 위치가 아니니까요. 뻔한 거짓말을 진실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세뇌 주입시켜야 하는, 한마디로 외농강점기 때 앞잡이 같은 역할을 주도해야 하는 위치니까요. 그런 위치에 있는 놈들이 불의에 항거하지 않는다는 건 곧 적극적으로 불의를 자행하는 거랑 똑같아요. 한마디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되풀이하고 있는 인간 쓰레기들. 그게 학교 선생이고 학원 강사, 대학교 교수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왜 물리 선생들을 인간 쓰레기라고 단언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초창기 영상 중에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이 왜 개사기일 수밖에 없는지를 증명한 영상이 있었죠. 이번에는 그 공식이 탄생하게 된 본질이 얼마나 추악한 것이었는지를 절감하시게 될 겁니다.
물리라는 과목 자체가 탄생된 이유가 절대진리인 평면직으로는 음모론으로 전락시킨 뒤에 새빨간 거짓말인 구체적으로는 절대진리로 승화시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요. 사실 물리학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상황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아니라 무형무취의 진공 상태인 우주 공간입니다. 한마디로 시작부터 사기라는 얘기예요. 관성의 법칙이 그렇죠. 물체는 원래의 성질을 유지하려고 한다. 정지되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고 있던 물체는 계속 같은 속도로 움직이려고 한다. 단 노면의 마찰과 공기의 저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라는 단서가 붙죠. 현실 세계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조건을 상정한 뒤에 논리를 전개시켜 나가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는 어떤가요? 운동장에서 공을 굴리면 잠시 후에 멈춰서죠. 시속 100km로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자동차의 시동을 꺼버리면 점점 감속되다가 결국은 정지하고 말죠. 즉 관성의 법칙은 현실에서는 전혀 통용되지 않는 개잡것들이 망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법칙인 거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달려가고 있는 자동차가 정지되어 있는 자동차를 들이받아버리면 달리고 있던 자동차가 갖고 있던 에너지가 그대로 전달돼서 서 있던 자동차가 똑같은 속도로 계속 질주하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처박힌 차는 조금 굴러가다가 서버리죠. 왜? 시속 60km로 달리고 있던 차가 정지해 있던 차와 충돌하면 둘 다 거의 반파되어 버리고 말잖아요. 달리고 있던 차가 갖고 있던 에너지의 70~80%는 차가 부서지면서 소실됩니다. 기껏 해봐야 20~30%만 전달되는데 그마저도 노면과의 마찰력과 공기 저항 때문에 곧 사라지고 말아요. 그래서 얼마 굴러가지 않고 서버리는 겁니다. 근데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역시 노면의 마찰과 공기의 저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한 논리죠. 중력 가속도도 마찬가지예요. 낙하물은 초당 9.8m씩 가속된다. 깃털이나 벌령공이나 집채만한 바위덩어리나 똑같은 속도로 낙하한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람이나 공기의 저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죠. 그 얘긴 곧 뭔 뜻인가요? 바람과 공기의 저항을 피할 수 없는 현실 세계에서 낙하물의 속도는 9.8m씩 가속되지 않는다 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죠. 낙하를 시작한 초기에만 조금씩 가속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부터는 가속되지 않는다는 선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교과서에는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완전히 다른 환경을 설정한 뒤에 우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개소리들을 씹으려대면서 지구의 중력이 어떻고 천체의 공전이 어떻고 지구들의 망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우주를 우리 아이들에게 강제 세뇌시킵니다. 이게 바로 물리학인 거예요. 한마디로 시작부터 끝까지 새빨간 거짓말로 점철된 개구라라는 얘기예요. 물리학이 교과과정에 편입되기 전 시대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지금도 물리학을 배우기 전 모든 아이들은 지구가 평평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 들어가서 물리학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세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등학교까지 6년, 대학교까지는 무려 10년 동안 중력과 천체의 공전, 즉 우주를 각인시키죠. 근데 우주에 가봤거나 우주를 증명한 놈은 이 세상에 단 한 놈도 없죠. 예전에는 나사, 지금은 스페이스 X가 허구한 날 우주에 다녀왔다고 개나발을 불어대지만 실시간 중계 영상을 보면 그게 새빨간 거짓말임을 알 수 있어요. 우주 로켓의 최고 속도는 시속 500km에 불과하며 최고 고도는 10km에도 채 미치지 못해요. 지표면으로부터 10km 상공에 도달하기도 전에 이미 수평 하강 비행을 전개한다는 얘기예요. 그 상태로는 절대로 우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걔 잡것들이 우주에서 촬영했다고 들이미는 지구사진들은 하나같이 다 CGI죠. 또 ISS에서 촬영했다는 영상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바로 답 나오는 거죠. 이 세상 그 어떤 놈도 우주에 나가본 적이 없다. 따라서 우주는 개 잡것들의 망상 속에서만 또는 물리교과서 안에서만 존재하는 개구라다. 중력이니 천체의 공전이니 인공위성이니 하는 것들도 개 잡것들의 주둥이 속에서만 존재한다. 따라서 물리학은 뭐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정과 거짓으로 도배된 악마의 경전이다. 신의 자리에 우주를 앉히기 위해서 급조된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 개구라를 절대진리로 승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게 학교고 의무교육제도다. 그런 얘기예요. 물리 강의 첫 시간에 등장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F는 ma라는 공식이에요. 풀어서 말하자면 이동하는 물체의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에도 말도 안 되는 단서가 붙어요. 가속되지 않는 물체는 힘을 갖고 있지 않는다라는. 뭔 소리냐면 정지되어 있는 자동차는 힘을 갖지 않죠.
그런데 물리학에서는 등속으로 운동하고 있는 자동차도 힘을 갖지 않는 걸로 간주됩니다. 속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노면의 마찰력과 바람, 그리고 공기의 저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거든요. 한마디로 이 주장의 배경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아니라 우주라는 얘기예요. 진공 상태인 우주에서는 한번 힘을 받은 물체는 계속 그 속도와 방향을 유지하기 때문에, 즉 더 이상 힘을 가하지 않아도 계속 같은 속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등속 운동 중인 물체는 힘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씌부려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어떤가요? 자동차가 시속 100km를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어야 되죠. 자동차의 속도가 100km에 도달했다고 엑셀 페달에서 발을 떼면 얼마 가지 못한 채 제자리에 멈춰 서버리고 말죠. 오르막길이라면 정지한 뒤에 거꾸로 굴러내려갈 거고요. 즉 현실 세계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를 씹으려대고 있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의 등속 운동은 사실은 계속해서 힘을 가하고 있는 거죠. 계속 엑셀 페달을 밟고 있어야 하니까요. 1000m 달리기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 몇 걸음을 내달릴 때만 다리를 움직이고 그 이후에는 가만히 서 있어도 똑같은 속도로 진행해 나가는 게 아니죠. 1000m를 완주할 때까지 계속 다리를 움직여야 하고 등속을 유지하려면 뒤로 갈수록 더 안간힘을 써야 하죠. 한마디로 현실 세계에서의 등속 운동은 속도가 더 올라가지는 않지만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등속 운동은 아예 힘을 받지 않는 거라는 정신나간 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가 또 어딨냐고요. 따라서 F는 ma라는 공식은 사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F는 mv, 즉 가속도 a가 아니라 속력 v가 들어가야 맞는 겁니다. 속도도 틀린 거예요.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속력과 속도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를 해야겠네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속력과 속도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지만 물리학에서는 속력과 속도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자, 위키백과의 내용이에요. 제 영상은 15분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패스할게요. 자세히 읽어보실 분들은 영상을 정지하신 뒤에 훑어보시길 바래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10m예요. A에서 B, C, D를 돌아서 다시 A로 돌아오면 40m가 되겠죠. 소요시간이 40초라고 했을 때 속력은 40m 나누기 40초로 1m/s가 되지만 속도는 0m 나누기 40초로 0m/s가 됩니다. 왜? 40초 동안 계속 위치가 변화됐지만 도착점이 시작점이기 때문에 위치 변화값은 제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속도는 이동거리가 아니라 위치의 변화량을 따지기 때문에 제 아무리 먼 거리를 움직여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다면 변이는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A에서 B를 찍고 그 중간 지점인 A, B로 돌아오는데 5초가 걸렸다면 속력은 15m 나누기 5초로 3m/s가 되지만 속도는 5m 나누기 5초로 1m/s가 된다. 뭐 이런 개소리를 씹으려대고 있는 거예요. 총 이동 거리는 15m지만 A를 기준으로 위치의 변화량은 5m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 한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택배기사라고 가정합시다. 물류센터에서 1톤 트럭에 물건을 가득 싣고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쎄 빠지게 배송을 끝마친 뒤에 일당을 받기 위해 다시 물류센터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경력과정 왈, 당신의 하루 동안의 변이는 0km이므로 일을 한 게 없다. 따라서 땡전 한 푼 줄 수 없다. 라고 짓거려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살인 나는 거죠. 한마디로 속도는 말장난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개념이니까요. KTX의 최고 속도는 몇 킬로미터냐라는 질문에 진행 방향을 고려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죠. 류현진의 최고 구속은 얼마냐, 팔컨9의 최고 속도가 얼마냐라는 질문에도 마찬가지로 방향이라는 개념이 개입될 여지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즉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속도라는 단어는 사실은 죄다 속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속도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전무합니다. 즉 속도는 오로지 물리학 교과서 안에서만 존재하는 허구의 개념이에요. 하긴 수학도 마찬가지죠. 일상생활에서는 4층 연산만 할 줄 알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미분 적분은 물론 인수분해조차도 일상생활에서는 쓸 일이 없어요. 수학이나 물리나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걸 학교에서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물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현실 세계와는 아무 상관없는 가상의 세계에서의 숫자 노름인 거고요.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 갖고 있는 힘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실험이 뭘까요? 자동차 충격 테스트죠. 1톤짜리 승용차가 시속 100km로 때려박았을 때 그 충격량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뭔가요? 차의 무게와 충돌 순간의 속력이죠. 절대로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은 아무 상관도 없으니까요. 물론 가속도는 더더욱 아니고요. 충돌 당시 시속이 100km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그 전에 몇 초 동안 가속을 해서 시속 100km에 도달했느냐는 아무짝에도 쓰잘데기 없는 거니까요. 또
후진을 하다 전진을 했건 원을 그리면서 드래프트를 했건 그런 건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몇 킬로미터로 충돌하면 얼마만큼의 충격이 발생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F는 MA가 아니라 MV, 즉 속력이 맞는 겁니다. 근데 왜 속력 대신 가속도가 들어가 있냐? 그래야 A는 M분의 F, 즉 중력 가속도를 끄집어내서 아이들의 뇌리의 중력의 존재를 각인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지되어 있는 자동차는 그 질량이 아무리 크더라도 힘은 제로죠. 물리학에서는 움직이고 있는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등속운동을 하고 있다면 그 힘은 제로라고 최면을 겁니다. 오로지 가속운동을 하고 있을 때에만 가속도 A가 값을 가질 수 있고 비로소 전체 힘도 수치화될 수 있다는 망발을 짓거려대면서요. 근데 이건 명백한 개소리죠. 제 생업이 노가다 잡부인 거 애직하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무게가 한 50kg쯤 나가는 쇠로 된 리어카에 시멘트 5포씩 싣고, 그러니까 무게가 한 250kg 정도 나가는 리어카를 끌고 하루 종일 수백 미터를 오고 가는 일을 종종 하게 돼요. 그 대가로 한 20만 원 정도의 일당을 받죠. 근데 무게가 어마무시하다 보니까 최대한 체중을 이용해서 끌어봐야 시속 5km 정도에 불과해요. 하루 종일 쎄빠지게 퍼다 나른 뒤에 현장 소장놈한테 일당을 달라고 했더니 이 씹탱이 왈, 당신은 하루 종일 거의 등속운동만 했고 그건 힘을 쓴 게 아니므로 단 한 푼도 내어줄 수가 없다 라고 씹으려대는 거예요. 이러면 또 살인 나는 거죠. 근데 물리학에서는 이게 정답이라고 우겨대는 거니까 이 얼마나 얼척이 없는 일인가요? 도대체 왜 저 잡것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짓거려대는 걸까요? 그래 F는 MA, 즉 이동하는 물체가 가진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공식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F, 즉 이동하는 물체가 가진 힘을 F, 즉 중력과 등치시키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요. 한마디로 순진무구한 아이들을 상대로 유치하게 그지없는 생양아치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속도는 뭔가요? 기본 속도에 추가로 플러스 마이너스 된 속도란 뜻이죠. 자, 시간 속도 그래프예요. X축은 시간, Y축은 속도.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1시간 동안 100km 달렸어요. 그러면 평균 시속은 100km가 되겠죠. 근데 자동차가 계속 시속 100km로 달리는 게 아니죠. 카브길에서는 80km로 낮췄다가 직선로에서는 120km로 높였다가 또 카메라가 나타나면 100km로 줄였다가 이렇게 계속 변속을 하잖아요. 가속도는 평균 시속 100km를 기준으로 플러스되거나 마이너스된 부분, 즉 이 부분들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F는 MA라는 공식은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 갖고 있는 힘의 총량을 계산하는 공식이 아니라 기본속도 100km/h에서 플러스되거나 마이너스된 부분의 힘을 구하는 공식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등가속 운동을 한 경우에는 이 공식만으로도 힘의 총량을 계산해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 공식으로는 움직이는 물체가 지닌 힘의 총량을 계산해낼 수가 없어요. 오로지 기존 속도의 변화를 초래한 힘의 크기만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지해 있는 물체는 아무리 큰 질량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힘 에너지는 0이 됩니다. 속도가 0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겠죠. 근데 이 공식으로는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의 경우에도 0의 값을 갖게 됩니다. 기본 속도에 추가된 속력량이 없기 때문이에요. 즉 가속도 A가 0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어마무시한 질량을 가진 지구가 시속 10만 8천 km라는 눈부신 속도로 질주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등속 운동이라면 이 공식 속의 힘 F는 0이라고 맙니다. F는 MA에서 가속도 A가 0이 되므로 이동 속도가 제 아무리 높거나 질량이 제 아무리 크더라도 이 공식 속의 힘 F는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현실 세계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물리학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제가 왜 소도에서 학교 선생들, 학원 강사들, 대학교 교수놈들을 죄다 삼천교육대로 보내야 한다고 극대노를 했었는지 이해가 가시죠? 한마디로 F는 MV가 되어야 할 공식에 V 대신 A를 집어넣기 위해서 노면의 마찰력과 바람, 공기의 저항을 배제시킨 허구의 공간을 창작해낸 뒤에 등속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가 가진 힘은 제로이며 물체가 힘을 가지려면 반드시 가속운동을 해야 한다고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F는 MV는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게 되고 오로지 F는 MA만이 값을 갖게 되니까요. 그래야 이 공식 속 F의 중력을 대입시킬 수 있고 A는 M분의 F, 즉 중력 가속도는 질량분의 중력이라는 개소리를 씹으려댈 수 있게 되니까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생양아치 새끼들의 야바이 짓거리는 정말 한도 끝도 없어요. 자, 이게 그 유명한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이에요. M1은 지구의 질량, M2는 낙하하는 물체의 질량, R은 지구와 물체와의 거리, 그리고 G는 중력 상수예요. 그 잡것들이 F는 MV가 아니라 F는 MA라고 이미 정의해놨죠.
그리고 F는 R 제곱분의 G 곱하기 M1 곱하기 M2니까 MA는 R 제곱분의 G 곱하기 M1 곱하기 M2가 된다는 거예요. 좌변이 똑같은 F이기 때문에 두 공식의 우변끼리도 등치시킬 수 있다. 이런 개소리를 씹으려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정신병자들의 잠꼬대죠. 왜냐? F는 MA에서 F는 뭔가요? 움직이는 물체가 갖고 있는 힘에 추가된 힘이죠. 이동 물체가 갖고 있는 힘의 총량이 아니라 기본 힘의 플러스 마이너스 된 힘의 양, 즉 일부의 힘만 구할 수 있는 공식이니까요. 물론 0km에서 100km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등가속 운동을 한 경우에는 위 공식만으로도 힘의 총량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걔 잡것들이 낙하 운동은 등가속 운동이라고 사기를 쳐놓은 거고요. 근데 낙하 운동은 절대로 등가속 운동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근데 100번 양보해서 여기서는 낙하 운동이 등가속 운동이라고 쳐주자고요. 그래서 이동물체에 가속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위의 공식에 중력도 대입할 수 있다고 쳐주자 이거예요. 근데 위 공식 속 F의 원래 의미는 중력이 아니라 이동물체에 추가된 힘이기 때문에 중력을 의미하는 F1, F2와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등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자동차나 기차가 중력에 이끌려가는 건 절대로 아니니까요. 근데 이 개 잡것들은 이 두 힘이 동일하다고 개 거품을 물고 있는 거예요. 이동물체에 추가된 힘과 중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즉 F equal F1 equal F2이기 때문에 두 공식의 우변들도 등치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거리의 제곱분의 중력상수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질량 2라고요. 한데 이건 정말 산수의 기본 원리도 모르는 산알 못들이나 가능한 발상이죠. 이게 어떤 경우인지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초등학교 산수 시험에서 1번 문제의 x값이 3이라고 해서 나머지 문제의 x값에도 3을 대입해서 y값을 구하는 것과 똑같은 짓거리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아이가 저런 답안지를 제출했다면 여러분들은 다음날 회사가 아니라 아이의 학교를 방문해서 1시간 동안 담탱이로부터 잔소리를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헌데 세계 최고의 속학이라는 탈을 뒤집어 쓴 생양아치 놈들이 이따의 궤변으로 거짓 구체적으론을 절대 진리로 둔갑시켜 놨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노릇인가요? 근데 저 개 잡것들이야 태생부터 사악한 것들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어차피 빙벽 바깥에서 침투해 들어온 개 잡것들의 후손들이니까요. 문제는 일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학교 선생, 학원 강사, 대학 교수놈들이에요. 과연 이것들이 저 뻔한 거짓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하나도 아니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짓말이 계속 이어지는데 아무리 그게 상부의 지침이라고 해도 일선 교사들 중에 그 누구도 바로잡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 결국 이 지옥은 예수의 개 잡것들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개 잡것들은 계약하고 추진만 했을 뿐 거기에 저항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묵인하고 동조해 온 대종들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각설하고 MA는 R 제곱분의 G 곱하기 M1 곱하기 M2 즉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거리의 제곱분의 중력상수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질량 2이기 때문에 양변에서 객체의 질량 즉 좌변의 M과 우변의 M2를 지우면 A는 R 제곱분의 G 곱하기 M1이 되는데 중력상수 G는 이미 정해져 있는 상수이기 때문에 늘 변화가 없으며 지구의 중력을 의미하는 M1 역시 항상 동일한 값을 갖고 있고 지표면으로부터의 물체의 고도 즉 거리는 지구의 중심에서 지표면까지의 거리인 지구의 반지름 6378km에 비하면 조적지열이기 때문에 역시 거의 변화가 없으므로 가속도는 항상 일정하다고 씹으려 됩니다. 근데 이건 정말 개콘 대본보다 더한 코미디죠. 우리가 지구의 중력을 구하는 이유는 뭔가요? 내가 손에 들고 있는 돌멩이의 무게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구의 중력을 계산코자 하는 건가요? 그거야 대충 들어봐도 알고 정정확한 값을 알고 싶으면 저울에 달아보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우리가 지구의 중력을 계산하고자 하는 이유는 달이나 소행성에 미치는 지구의 중력이 얼마인지를 가늠해보기 위해서죠. 지구와 달의 거리는 지구의 지름보다 30배가량 더 크며 지구의 반지름과 비교하면 60배나 더 커요. 그런데 지구와 물체 간의 거리는 지구의 반지름에 비해서 조적지열이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으므로 중력 가속도는 항상 일정하다니 이게 도대체 뭔 개소리냐고요. 만약에 정말 저것들의 주장대로 이동하는 물체에 가속된 힘과 중력이 동일한 힘이라서 두 공식의 우변을 등치시킬 수 있다면 F는 MA의 F 즉 이동물체에 가속된 힘은 R 제곱분의 G 곱하기 M1 곱하기 M2 이런 공식도 성립돼야죠. 근데 움직이는 물체의 힘을 측정하는데 필수 요소인 속력에 관한 정보가 우변에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방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아무리 질량이 큰 물체라고 해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즉 A가 0이면 F는 0이 됩니다.
따라서 R 제곱분의 G 곱하기 M1 곱하기 M2로는 이동 물체의 가속된 힘이 얼마인지를 절대로 알아낼 수가 없겠죠. 게다가 움직이는 물체의 가속된 힘은 중력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기 때문에 중력 상수와는 하등 관계가 없어요. 또 F의 주체는 움직이는 물체 하나뿐인데 우변에는 지구와 낙하물, 즉 두 물체의 질량이 들어가 있는 것도 어불성설이며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거리의 제곱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두 힘을 동일시해버리는 데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모순인 겁니다. 이처럼 완전히 성질이 다른 두 개의 힘을 force라는 앞글자의 F로 통일한 뒤에 완전히 똑같은 힘인 것처럼 혹세무민함으로써 존재하지도 않는 우주를 절대 진리인 것처럼 둔갑시켜 놓은 게 바로 천문학이며 그 날조의 선봉장이 수학이며 물리학인 거예요. F는 MA뿐만이 아니죠.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설명할 때도 지구의 중력을 들먹거립니다. 또 물리학에서 충격량은 N, 즉 뉴턴이라는 단위를 사용하죠. 물리를 배우는 동안 내내 아이들의 머릿속에 아이작 뉴턴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아이들의 머릿속에서는 자연의 중력과 천체의 공전, 중력 가속도가 연상되겠죠. 일종의 최명술의 암시 효과인 거예요. 또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고 무게의 단위는 뉴턴이래요. 여기서도 개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질량의 중력 가속도를 곱한 게 무게라면서요. 근데 우리는 무게의 킬로그램을 사용하죠. 돼지고기 1뉴턴만 주세요 하는 미친놈은 이 세상에 단 한 놈도 없죠. 한마디로 물리학은 아이들에게 중력과 천체의 공전을 세뇌시키기 위해 탄생된 사기학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리 교과서에서만 존재하는 허구의 힘을요. 허나 절대다수의 대중들은 먹고 살기도 버거워서 수학이나 물리학에는 관심을 기울일 여유조차 없기 때문에 스스로는 선악을 가려낼 능력을 갖출 수가 없다 보니 오로지 제도권의 주장에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죠. 수학과 물리학이 세상에서 가장 논리적인 학문이라고요? 누구 마음대로요? 예수의 개 잡것들 마음대로요? 수학과 물리학은 거짓을 진리로 둔갑시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학교 선생들은 그게 사기라는 걸 알면서도 편하게 놀고 먹을 수 있는 꽃보직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개 구라를 우리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세뇌시키는 앞잡이 노릇에 올인하고 있는 거고요. 의료인 놈들은 독약이라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정부가 의료인을 최우선 접종자로 지정했을 때 목숨 걸고 접종을 거부했었잖아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의료인들에겐 접종 의무를 면제해주고 접종을 개시했죠. 지그들은 절대로 안 맞겠다고 발버둥을 쳤던 놈들이 회당 몇만 원의 접종비를 지불해 주니까 지 일속을 채우기 위해서 두 패를 걷어붙이고 국민들에게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여라도 좋은 세상에 도래하면 정부와 정치인, 언론, 의료인 놈들을 심판대에 올릴 때 반드시 선생님들도 끼워줘야 되겠죠. 이처럼 정부의 녹을 먹는 것들은 절대로 국민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월급을 주는 게 정부잖아요. 똥개들도 지한테 먹이 주는 사람들한테는 꼬리를 흔들어요. 똑같은 이치예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국민을 세뇌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서로 이간질시켜서 대가리 터지도록 싸우게 만들고 결국에는 학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바로 정부예요. 한마디로 정부는 예수의 총독부인 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 노름으로부터 초월하셔야 합니다. 누가 동지이고 누가 적인지를 깨달으셔야 해요. 그러지 못하면 평생 저것들의 숙주로 살다가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래요. 어쨌든 다시 속도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사용하는 속도라는 단어는 사실은 죄다 속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속도라는 의미가 사용되는 경우는 전무합니다. 사실 저 개잡것들도 속도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공전속도예요. 저 개잡것들은 주장하죠. 지구는 초속 30km/s의 속도로 공전하고 있다고요. 근데 공전속도는 뭔가요? 공전 주기 동안의 평균 속도죠. 근데 30km/s는 공전 속력이지 속도가 아니에요. 공전 속력은 공전 주기 동안의 공전 거리를 공전 주기로 나눈 값이죠. 지구의 공전 주기는 1년이에요. 공전 거리는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3.14로 9.42km고요. 이걸 초속으로 바꾸면 29.9km/s가 돼요. 그래서 개잡것들이 지구의 공전 속도는 초속 30km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공전 속도가 아니라 공전 속력이죠. 공전 속도는 공전 거리가 아니라 공전 변이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요. 지구의 공전 변이는 얼마인가요? 여기서 출발해서 1년 후에는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되니까 0km가 되겠죠. 이걸 초속으로 바꿔도 0km/s가 되고요. 한마디로 지구의 공전 속력은 30km/s지만 공전 속도는 0km/s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것들이 말하는 지구의 공전속도 초속 30km는 공전속도가 아니라 공전속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인공위성도 마찬가지죠. 적여도 인공위성의 공전속도는 7.8에서 11.1km/s죠. 고도에 따라 공전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전속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적여도 인공위성의 공전주기는 약 90분이죠. 평균 고도는 400km라고 치고 지구의 반지름은 6378km. 자, 그러면 위성의 공전거리를 알 수 있겠죠. 6378km 플러스 400km 곱하기 2 곱하기 3.14는 42,566km네요. 적여도 인공위성들은 90분마다 42,566km를 공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전 속력은 얼마인가요? 42,566km 나누기 90분 나누기 60초는 7.88km/s가 되네요. 근데 이건 공전 속력이고 공전 속도는 얼마인가요? 지구 뒤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 다시 원위치하게 되니까 공전 변이는 0km죠. 90분이 공전 주기인데 그때마다 제자리로 돌아오니까요. 그러면 공전 속도는 0km 나누기 90분 나누기 60초는 0km/s가 되겠죠. 따라서 인공위성의 속도가 초속 7.8에서 11.1km라는 저 개 잡것들의 주장은 뭔가요? 공전 속도가 아니라 공전 속력이란 얘기죠. 한마디로 저 개 잡것들의 대급박 속에도 속도라는 개념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 여기서 또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구만 공전을 하는 게 아니라 태양도 공전을 하고 있으므로 지구는 제자리에서 원을 그리며 맴도는 게 아니라고요. 1 공전 주기 동안 지구의 변이는 계속해서 변한다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고요? 공전 속도 편차라는 치명적인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고요. 태양의 앞에서 뒤로 이동해가는 전반기와 태양의 뒤에서 앞으로 이동해가는 후반기의 최고 속도 편차가 7.5km/s로 21%가 넘는 속도 편차가 발생하게 된다고요. 헌데 학교에서는 이런 모순에 대해서는 절대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있죠. 왜? 이 모순을 인정하게 되면 그 즉시 구체적으로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누차 설명해 왔으니 이번 영상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순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태양의 공전을 씹으려다면서 또한 고비를 넘기시겠다. 오케이.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정말 지구의 공전 속도가 30km/s인지 지구와 태양의 공전 궤도면은 60도로 만난다고 설명드렸어요. 태양은 이 노란 직선을 따라 공전하고 지구는 이렇게 60도로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구와 태양의 공전 궤도면이 60도로 만나건 나란하건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지는 직접 생각해 보시고요. 태양의 공전 속도는 217km/s. 태양의 공전 운동은 거의 직선 운동이죠. 1년 동안 노란 직선을 따라서 약 68억 km를 이동합니다. 지구는 그런 태양을 추격하면서 자신만의 공전 궤도를 그리죠. 태양의 60도 상향 전방 A에서 6개월 후에는 태양의 하향 후방 60도로 그리고 다시 6개월 후에는 태양의 60도 상향 전방 C로요. 태양과 1.5km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공전하는 거예요. 태양보다 9.42억 km를 더 도는 거죠. 근데 변이는 상하 좌우로 얼마나 이동하는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냥 시작점에서 도착점까지의 직선거리만 따지는 거니까요. 그러면 지구의 변이는 얼마인가요? 태양과 똑같은 68억 km가 되겠죠. 지구의 공전 변이는 지구의 공전 변이에서 태양의 공전 변이를 뺀 나머지죠. 태양의 공전 속도는 초속 217km, 지구는 거기에 30km를 더 더한 247km지만 247에서 217을 뺀 뒤에 지구의 공전 속도는 30km/s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면 68억 마이너스 68억은 0km가 되겠죠. 한마디로 1년 동안 지구의 공전 변이는 0km란 얘기예요. 따라서 지구의 공전 속도도 0km/s가 되겠죠. 한마디로 이래저래 개 잡것들 대급박 속에는 속도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속력을 의도적으로 속도라고 우겨대고 있을 뿐이죠. 이걸 세분화하면 진짜로 웃깁니다. 자, 추분 때는 여길 지나가죠. 이동거리는 4분의 1 원이지만 변이는 이거죠. 훨씬 짧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22일에는 여기, 11월에는 여기, 12월에는 여기, 변이가 다달이, 아니 날마다, 아니 초단위로 계속 달라지겠죠. 변이가 달라진다는 건 결국 공전 속도가 달라진다는 뜻이고요. 한마디로 속도는 완전히 잘못된 개념이다. 속력이 맞다. 한 예만 살펴봅시다. 자, 하지 때 지구는 여기, 그리고 이렇게 공전해서 6개월로 동짓되는 여기로 이동하겠죠.
이때 이동거리는 9.42억 나누기 2, 4.71억 킬로미터가 되겠죠. 근데 이때 변이는 얼마인가요? 1억 5천 플러스 1억 5천은 3억 킬로미터로 팍 줄죠. 그걸 6개월로 나누면 지구의 초속은 30킬로미터가 아니라 19킬로미터로 확 쪼그라들겠죠. 근데 이때가 지구의 변이가 가장 큰 때예요. 여길 넘어서면 변이는 또 쪼그라듭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공전 속력이 아니라 공전 속도가 되어버리면 아주 그냥 개판이 되어버렸죠. 1 공전 주기로 따지면 0km/s, 0.5 공전 주기로 따지면 19km/s, 초 단위로 따지면 몇 초가 달라지기 때문에 측정이 불가하고요. 정말로 공전 속력이 아니라 속도가 된다면 만약 누군가 지구의 공전 속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면 네가 직접 알아보세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선생이건 부모건 간에요. 인공위성도 마찬가지예요. 0.5주기 동안 인공위성은 지구의 뒤에서 앞으로 이동하죠. 위성의 고도를 400km라고 가정할 때 1 공전주기 동안의 이동거리는 6378km 플러스 400km 곱하기 2 곱하기 3.14로 42,566km가 되니까 그 절반이면 21,283km죠. 0.5주기면 45분, 21,283km 나누기 45분 나누기 60초는 7.88km/s. 근데 이건 이동거리로 계산한 속력이고 변이로 계산한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지구의 질은 12,765km 플러스 400km 플러스 400km는 13,556km죠. 13,556km 나누기 45분 나누기 60초는 5.0km/s로 뚝 떨어지네요. 이처럼 속도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면 물체가 등속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시점에 따라 결과값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답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져요. 지구의 공전속도는 얼마다, 인공위성의 공전속도는 얼마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 문제로도 낼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한마디로 물리학에서 속도는 문제풀이를 위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장난으로 교과서의 분량을 가득 채운 뒤에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중력을 세뇌시킴으로써 무의식 중에 구체적으로니 절대 진리인 양 각인되도록 만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생양아치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살펴보신 것처럼 저 개 잡것들이 대급박 속에도 속도라는 개념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애들 배우는 교과서 안에서만 속력은 잘못된 개념이고 속도가 정확한 개념인 양 개 나발을 분 뒤에 중력과 속도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개념을 세뇌시켜버리는 거예요. F는 ma의 속력 V 대신에 가속도 a를 우겨넣기 위해서요. 이런 목적으로 이 생양아치 놈들이 속도라는 개념을 급조해낸 거예요. 그래야 중력 가속도는 질량과는 무관하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물론이고 낙하 운동에서도 마찬가지로 방향을 따질 필요가 전혀 없죠. 어차피 낙하 운동의 방향은 지표면 한 방향뿐이니까요. 낙하하는 물체가 갑자기 수평으로 이동한다던가 더 높이 치솟아 올라가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돌풍에 휘말렸다던가 날아오는 비행기에 충돌했다던가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으니까요. 공식은 이런 통상적인 상황을 일반화해서 요약하는 거니까요. 즉 낙하 운동의 방향은 어차피 지표면 한 방향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낙하 속력의 방향이라는 개념을 첨가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들이 얼마나 추접한 놈들이냐고요. 존재하지도 않은 속도라는 개념을 만든 뒤에 속력 대신 속도도 아니고 가속도를 끼워 넣어서 존재하지도 않는 중력을 세뇌시키고 있는 거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무구한 우리 아이들에게요. 근데 이 개 잡것들의 양아치 짓거리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터넷 백과사전에서 가속력을 검색해보세요. 등록되어 있는 단어가 없다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 대신 가속도를 추천해주죠. 정말 얼척이 없지 않나요? 속도는 속력에서 파생된 용어죠. 속력의 방향을 첨가한 개념이니까요. 속도는 평면적으로 구체적으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예수의 그 패권을 장악한 근대에야 일루미나티 산하의 과학자라는 탈을 뒤집어 쓴 개 잡놈들이 창작해낸 신종 용어예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사악하기 그지없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속력이라는 단어는 언어라는 게 탄생된 직후부터 사용되어 왔겠죠. 수천 년 전부터요. 그렇다면 가속력이라는 단어는 그 얼마 후에 파생됐을 겁니다. 근데 인터넷 백과사전에서는 가속력이라는 단어를 아예 삭제해버린 거예요. 따라서 가속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가속도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위와 같은 저의 맹비난에 대해 물리학계는 이런 변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니, F는 MA에 A는 가속도가 아니라 가속력이어야 하는 건 우리도 알아. 근데 가속력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뭘 어떡하라는 말이오. 너네들도 속도와 속력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잖아. 미주알 고주알 따져봐야 네 입만 아파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둥글둥글 살아 임마. 이런 궤변이 성립할 수 있도록 가속력이라는 단어를 삭제해버린 거예요. 정말 개 잡것들의 생양아치 짓거리는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저 개 잡것들은 어떻게 낙하물이 9.8m/s씩 가속된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중력 가속도를 얘기할 때도 항상 단서가 붙죠. 바람과 공기의 저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이라는. 근데 이건 현실 세계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전제 조건이죠. 현실 세계에서 낙하물은 바람과 공기의 저항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뭔 얘기인가요? 실험을 해보니까 낙하물은 9.8m/s씩 가속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즉 바람과 공기의 저항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낙하물은 9.8m/s씩 가속된다는 얘기는 현실 세계에서의 낙하물은 초당 9.8m씩 가속되지 않는다는 고해성사인 거예요. 한마디로 중력 가속도가 9.8m/s의 제곱이라는 주장 또한 저개 잡것들이 지어낸 내피셜일 뿐이라는 얘기죠. 그래도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바람이나 공기의 저항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실 세계에서의 낙하 가속도는 얼마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비행기를 띄워서 고도를 높여가면서 액션캠과 속도 센서가 장착된 특수합금 상자를 반복적으로 던져보면 알 수 있겠죠.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나 바다 위에서요. 자, 이게 물체의 초당 누적 낙하거리예요. 낙하를 시작한 1초 후에는 4.9m, 2초 후에는 19.6m, 3초 후에는 44.1m, 4초 후에는 78.4m. 처음에는 220m 상공에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정말 5초 후에 지표면에 도착하는지요? 그 다음에는 176m, 240m, 313m, 400m, 1960m, 4410m, 7840m, 12250m로 고도를 올려가면서 한 10번만 떨어뜨려 보면 돼요. 정말 도표에 적혀있는 시간이 지나면 땅바닥과 충돌하는지 아주 간단한 일이죠. 물론 저 같은 가난한 개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손바닥 뒤집는 것만큼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유튜브에 이런 류의 영상들이 최소한 서너 개는 업로드 되어 있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검색을 해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고작 해봐야 1, 20m 높이의 건물에서 고무공이나 과일을 떨어뜨리는 영상들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한 영상이 왜 아직까지 제작되지 않았을까요? 뻔한 거죠. 실제 결과는 위의 도표와 완전히 다르니까. 초당 9.8m씩 가속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가속운동을 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등속운동을 하기 때문일 겁니다. 뭐냐면 물체를 떨어뜨리기 전에 속력은 제로잖아요. 내가 손에 들고 있을 때는요. 그 상태에서 물체를 낙하시키면 조금씩 속력이 증가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일정 시간 후에는 더 이상 속력이 증가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속력이라는 게 무한히 증가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만약 개 잡것들이 주장대로 가속도가 무한정 불어난다면 어느 지점을 지난 후부터는 낙하물의 속도가 빛의 속도를 능가하게 되겠죠. 지구에서 태양 쪽으로 한 1000만 킬로미터 정도 날아간 뒤에 우주 공간에 돌멩이 하나를 툭 던져 놓는다면 1000만 킬로미터면 우주인데 어떻게 지구로 추락하냐고요. 물체가 꼭 지구로만 추락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태양으로 추락시키면 더 빠른 속도로 더 오래 추락할 수 있잖아요. 태양계 질량의 99.99%를 태양이 차지한다면서요. 지구보다 33만 3천 배나 더 무겁다면서요. 그러면 지구의 중력권을 벗어나 뭔가를 떨어뜨리면 태양으로 빨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게다가 지구보다 33만 3천 배나 더 무거우니까 9.8m/s인 지구보다 그만큼 더 큰 중력 가속도를 갖고 있겠죠.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건가요? 9.8 곱하기 33만 3천. 뭐 대충 초속 300만 미터, 킬로미터로는 3000km/s도 넘겠네요. 거기다가 조금 더 가속이 붙으면 빛보다 더 빨라질 거고요.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하면 안 된다고요. 태양의 중력 가속도는 274m/s의 제곱에 불과하다고요. 아니, 중력은 질량에 비례한다면서 왜 30배밖에 안 된대요. 낙하물의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빨라지면 구체적으로는 개사기라는 게 바로 뽀록 나기 때문에 뭐 어찌됐든 계산은 개 잡것들이 전유물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래봐야 결국 거짓말은 뽀록이 나게 돼 있으니까요. 좀 귀찮긴 하지만 계산을 좀 해볼게요. 자, 중력 가속도에 의한 낙하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D는 2분의 1 GT의 제곱이라고 해요. D는 낙하거리, G는 태양의 중력 가속도인 274m/s의 제곱이 되겠죠. T는 낙하고 경과 시간이에요. 자, 이게 태양의 중력 가속도에 의한 누적 낙하거리를 계산한 거예요. 1초만 낙하해도 137m, 10초 후에는 벌써 14km,
1분 후에는 493km, 5분 후에는 12,330km, 10분 후에는 약 49,000km, 2000초, 즉 33분 후에는 이미 55만 km를 낙하하네요. 거의 태양의 지표면까지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274m/s의 제곱은 태양 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도예요. 따라서 지표면 위로 올라갈수록 중력 가속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에서 중력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제곱의 반비례로 급감하게 되거든요. 태양 중심에서 지표면까지, 즉 태양의 반지름은 약 70만 km예요. 지표면의 중력을 1이라고 했을 때 지표면에서 70만 km씩 상승할 때마다 중력이 감소되는데 그 비율은 4분의 1, 9분의 1, 16분의 1, 25분의 1, 그리고 70만 km의 10배인 700만 km 상공은 100분의 1로 급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 표면의 중력 가속도가 274m/s의 제곱이니까 70만 km 상공은 그 4분의 1인 68.5m/s의 제곱, 140만 km 상공은 그 9분의 1인 30.4m/s의 제곱, 210만 km 상공은 그 16분의 1인 17.1m/s의 제곱, 280만 km 상공은 25분의 1인 10.96m/s의 제곱으로 지구의 지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도인 9.8m/s의 제곱과 거의 비슷해지네요. 그리고 10배인 700만 km 상공은 100분의 1인 2.74m/s의 제곱, 100배인 7천만 km 상공은 10,000분의 1인 0.0274m/s의 제곱이 되겠죠. 우리가 돌멩이를 낙하할 지점은 태양으로부터 1억 4천만 km 떨어진 곳이니까 1억 4천만 km 나누기 70만 km는 200. 200의 제곱분의 1은 4만분의 1이죠. 그러니까 1억 4천만 km 상공에 미치는 태양의 중력 가속도는 지표면의 4만분의 1인 0.0068m/s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게 274m/s의 제곱의 4만분의 1인 0.0068m/s의 제곱으로 낙하할 때의 누적 낙하거리를 정리한 도표예요. 태양으로부터 1억 4천만 km 떨어져 있는 지점에 미치는 태양의 중력 가속도를 정리한 거예요. 낙하 1초 후에는 고작 0.003m, 즉 3mm만 태양 쪽으로 끌려갑니다. 20초 후에 비로소 1.37m, 100초 후에는 34.25m, 600초, 즉 10분 후까지도 1233m, 1.2km만 낙하하게 돼요. 아주 그냥 속 터져 뒤지겠죠. 태양까지 도달하려면 늙어 죽을 때까지 기다려도 안 될 것 같죠.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기절을 초풍할 정도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100분 후에는 123.3km, 1000분 후에는 12,330km, 만분 후에는 123만 3,000km, 10만 분 후에는 1억 2,330만 km를 낙하하게 돼요. 낙하 시작점이 태양으로부터 1억 4천만 km 떨어진 곳이었으니까 거의 태양에 근접하게 되는 거예요. 10만 분이면 1667시간, 69.4일에 불과해요. 즉, 지구의 1000만 km 상공에서 태양 쪽으로 낙하를 시작한 물체는 고작 70일이면 태양에 도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가장 낮은 중력 가속도를 계산을 해도 태양까지 1억 4천만 km를 낙하하는데 겨우 70일밖에 걸리지 않는다니. 게다가 이건 태양 표면의 4만 분의 1의 중력 가속도로만 계산된 결과값이에요. 태양으로 가까워질수록 중력 가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고도에 따른 중력 가속도의 증가분까지 가미한다면 1억 4천만 km 상공에서 낙하된 돌멩이가 태양까지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그 5분의 1 정도로 단축되지 않을까 싶네요. 정밀한 계산은 수학 잘하시는 여러분들께 미루기로 하고, 어쨌든 그 5분의 1이면 2만 분이죠. 334시간, 고작 14일이면 태양에 도달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1년쯤 전에 스윙바의 모순에 대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바 있는 목성 탐사선 준호가 떠오르네요. 원본 뉴스를 삽입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 영상은 바로 강제 삭제를 당하게 될 테니까 설명문에 링크만 남겨놓겠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래요.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나사님께서 목성을 탐사하기 위해서 2011년 8월 5일에 아틀라스 V라는 우주로켓에 준호라는 위성을 실어 우주로 띄워보냅니다. 그런데 준호는 곧바로 목성으로 간 게 아니에요. 태양의 중력을 이용한 공전 운동을 시작합니다. 태양을 지나서 화성 너머까지 날아갔다가 다시 지구로 되돌아온 거예요. 지구를 스윙바이하기 위해서요.
당시 나사의 기술력으로는 인공위성을 곧바로 목성에 보낼 수가 없었대요. 주노를 목성에 보내려면 태양의 중력을 이용해서 태양 주변을 한 바퀴 공전한 뒤에 지구를 스윙바에서 속력을 끌어올려야만 가능했기 때문이라는 게 나사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주노는 장장 800일 동안 태양 주변을 무려 15km나 공전한 뒤에 다시 지구로 귀환합니다. 이때 속도는 초속 34.7km, 그리고 지구 스윙바이를 통해 초속 4.2km를 더 끌어올려서 초속 38.9km가 됐고 그 자소에 비로소 목성으로 날아갈 수가 있었대요. 헌데 이건 정말 정박아들이 미분적분하는 소리죠. 왜냐하면 1977년 9월 5일에 발사된 보이저 1호는 발사 직후에 곧바로 목성으로 날아가서 1년 4개월, 즉 490여일 후인 1979년 1월 6일에 목성에 도달했거든요. 헌데 그로부터 34년이나 후에 발사된 주노는 다이렉트로 목성에 도달할 기술이 없어서 무려 800일 동안 15km나 돌고 돌아 지구를 스윙바이 한 뒤 또다시 13억 km를 날아간 후에 겨우 목성에 도달할 수 있었다. 보이저 1호는 불과 1년 4개월 만에 성공했지만 주노는 무려 그 4배에 달하는 59개월이나 걸려야 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얘기죠. 그러니까 나사는 뭐다? 과학 연구기관이 아니다. 정신병자들의 집합소다. 그러니까 절대로 저 개 잡것들이 혓바닥에 현혹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것들이 15뱉어낸 말들은 조금만 살펴봐도 금방 개소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헌데 먹고 살기 바빠서 조사해볼 시간이 없으시다면 이미 조사해본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정신병자들의 잠꼬대에 불과한 나사와 제도권 쓰레기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요. 자, 각설하고 정말 중력이 존재한다면 800일 동안 태양 주변을 공전해서 지구로 되돌아올 필요는 전혀 없죠. 지구의 중력에서 벗어나 태양을 향해 돌진하는 순간부터 저절로 30배 더 큰 태양의 중력 가속도를 얻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고작 4.2km/s의 제곱이라는 중력 가속도를 얻기 위해 800일 동안 15km를 돌아서 지구를 스윙바이 했다는 주노의 영웅담은 뭐다? 정신병자들의 하품소리에 지나지 않는 개소리다. 왜냐하면 태양으로 낙하했다면 14일이면 1억 4천만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으니까요. 헌데 뭐라고쇼? 지구를 스윙바이 하기 위해서 800일 동안 무려 15km나 태양 주변을 공전했다고쇼. 그래서 딸랑 4.2km/s의 가속도를 더 얻은 뒤에야 목성으로 떠날 수 있었다고쇼. 그냥 태양으로 자유낙하만 해도 불과 14일이면 태양에 도달할 수 있는데쇼. 그리고 이때 41.1km라는 낙하 가속도를 공짜로 얻게 되는데쇼. 기름 한 방울, 땡전 한 푼 들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엔진을 가동시켜서 옆으로 빠져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노의 원래 속도 41.1km/s의 낙하 가속도까지 더한 속도로 목성으로 바로 날아갈 수 있겠죠.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놔두고 겨우 4.1km/s의 낙하 가속도를 얻기 위해서 태양 주변을 공전한 뒤에 지구로 되돌아올 필요가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사람 새끼냐고요. 아메바보다 못한 새끼들이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아메바보다 못한 바보 새끼들의 아무 말 대잔치에 훌러덩 넘어갈 수가 있는 거냐고요. 조금만 생각해보고 조금만 조사해보면 그 모든 게 다 새빨간 거짓말임을 알 수 있는데 제발 좀 정신들 좀 차리시라고요. 네? 근데 태양까지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낙하물의 속도가 광속을 능가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태양계를 벗어나서 은하의 중심으로 자유낙하시키면 되는 거니까요. 은하의 중심에는 어마무시한 중력을 가진 블랙홀이 자리하고 있죠. 태양을 비롯해 4천억 개가 넘는 항성들을 중력으로 속박한 채 뺑뺑이를 돌리고 있잖아요. 태양으로부터 은하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26,500광년이라고 해요. 은하 중심에 위치해 있다는 블랙홀의 질량은 태양보다 450만 배나 더 크고요. 중력이 그만큼 더 크다는 얘기예요. 태양계를 벗어나 돌멩이 하나를 툭 던져 넣으면 은하의 중심을 향해 낙하해 갈 거예요. 26,500광년을 낙하해 가는 동안 광속을 능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광속의 수십억, 수조 배는 더 높은 가속도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디테일한 계산은 수학 잘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해보시고요. 따라서 뉴턴의 중력 이론대로라면 질량을 가진 물체라 할지라도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얼마든지 광속을 능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헌데 아인슈타인이라는 잡놈은 뭐라고 씹으려놨나요? E는 mc의 제곱, 즉 그 어떤 물체도 빛의 속도를 능가할 수는 없다라고 찌끄려놨죠. 헌데 뉴턴이라는 놈은 질량을 가진 물체도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빛보다 더 빠르게 날아갈 수 있다고 씹으려놨으니 이 두 이론은 절대로 양립될 수가 없겠죠. 즉
정말로 중력이 존재한다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틀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아인슈타인이 맞는다면 뉴턴의 중력 이론이 틀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둘 다 개소리지만요. 이처럼 물리학 이론들은 서로 상충됩니다. 왜? 그냥 아무 말이나 짓거려 놓은 거기 때문에요. 예수의 이목을 끌면 대학 교수나 연구원으로 평생 놀고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때 어떤 놈이 어떤 망발을 씹으려 놨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그때그때 뽀록난 구체적으로의 모선을 땜빵하는 데 전력 투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옛날 아인슈타인처럼 새롭게 드러난 모선을 그럴듯한 궤변으로 땜빵하는 데 성공한 놈들은 그에 대한 포상으로 교수나 연구원 자리에 앉게 되니까요. 자, 각설하고.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인가요? 중력과 속도는 물론 중력도 개소리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중력이라는 게 저 개 잡것들이 망상 속에서만 존재하다 보니 이렇게 간단한 정답도 찾아내지 못한 채 잠꼬대만 중얼대고 있는 거라고요. 에라이 똥물에 튀겨 죽일 놈들아, 도대체 왜 사는 거냐? 전 세계인들에게 사기를 치는 대가로 교수님, 연구원님 소리 들으면서 연봉 1억에 수억 원의 연구비를 뒷구녕으로 착복하니 그렇게 좋더냐? 거기에 보너스를 가끔 연예인들 옆에 끼고 최고급 양주에 마약까지 빨아대니 그렇게 행복하더냐? 그래봐야 너희들은 소모품일 뿐이요. 얼마 못 가 너들보다 더 잘 짓는 똥개 새끼들한테 자리를 뺏기고 만단께. 그동안 착실히 돈을 모아놓은 놈들은 하다못해 분식집이라도 차려서 입에 풀칠은 하겠지만 눈먼 꽁돈이라고 유흥비로 탕진해왔던 놈들은 눈앞이 막막할 거요. 맨날 분필만 들어올리던 팔로 노가다 팔아서 시멘트 한 포 들어올릴 주제도 못 되니까 그런 놈들은 결국 아파트 옥상에서 몸을 내던지는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이제라도 석고대죄하고 너들의 죄악을 만천하에 고해성사하거라. 그러지 않으면 다음 생에 너들은 바위나 나무로 환생하게 되니라. 다리가 없어서 네 부모 형제 처자식을 보고 싶어도 찾아갈 수가 없단께. 그리고 행여라도 그 전에 전 세계인들이 대호각성해서 이 지역을 바로잡기라도 하는 날에는 낫과 도끼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건 명심하니라. 정말 얼척이 없죠. 낙하 가속도를 이용하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1억 2천만 킬로미터를 겨우 14일 정도면 주파할 수 있으니까요. 한 달 정도 후면 태양계를 벗어나 심우주를 탐험할 수 있으니까요. 우주여행 참 쉽죠? 현대 이 간단한 방법을 놔두고 800일 동안 15km를 돌고 돌아서 꼴랑 초속 4.2km를 더 얻기 위해 지구를 스윙바이했다. 이게 무슨 정신병자 하품하는 소리냐고요. 그러니까 뭐다? 중력 가속도뿐만 아니라 중력, 게다가 스윙바이 형법도 개구라다. 바로 답 나오죠. 따라서 인공위성 따위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으며 천체의 공전 또한 개사기이다. 그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뉴턴의 중력이론은 아인슈타인의 E는 mc 제곱, 즉 그 어떤 것도 빛의 속도로 능가할 수 없다라는 물리학의 절대명제와 정면으로 상충합니다. 이 두 이론은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물리학 이론들이 죄다 이따위예요. 지그들끼리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인다니까요. 지난 3년 동안 많은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렸죠. 뉴턴의 중력 이론은 또 뭐랑 상충한다고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랑 정면으로 충돌하죠. 뉴턴의 중력 이론에 등장하는 우주는 완벽한 진공 상태인데 작금의 우주는 완전히 천지개벽을 했죠. 우주 질량 중에 별은 겨우 0.4%에 불과하고 3.6%는 성간물질, 나머지 96%는 인력을 가진 암흑물질과 청력을 가진 암흑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위치 파악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별들이 공존할 수 있나요? 없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덩어리들이 정말로 별들보다 240배나 더 많이 포진해 있다면 별과 별 사이에는 무조건 암흑머시기들이 가로막고 있겠죠. 그것들이 곳곳에 숨어서 별보다 240배 더 강한 인력과 청력을 사방천지에 내뿜어대고 있는데 무슨 수로 별들이 수십억 년 동안 모성 주변을 공전할 수 있단 말인가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죠. 뉴턴의 중력이론은 우주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물질들만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탄생된 거예요. 그런데 빅뱅 우주론이 탄생되면서 하루아침에 정적이었던 우주가 동적인 우주, 즉 팽창우주로 탈바꿈해버렸죠. 그러니까 어떤 의문이 제기되나요? 아니, 모든 천체들이 중력적으로 속박되어져 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지난 140억 년 동안 별들끼리 중력적인 연결고리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별들이 스스로 질량을 증가시켜 나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반문이 제기되자 급조된 게 암흑물질이고 암흑에너지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때그때 땜빵만 하는 거예요. 그게 전대가 만들어둔 구체적으로는 기초 이론의 숨통을 끊는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채로요. 한마디로 암흑 거시기 이론은 전체 물리학의 가장 기초 이론인 중력 이론과 공전 이론을 저격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중력 렌즈 이론과 지금껏 기록되어져 온 별의 좌표가 죄다 개구라라고 천명하고 있는 거고요. 왜? 중력 렌즈 이론은 뭔가요? 멀리 떨어져 있는 별과 지구 사이에 다른 천체가 끼어들 때, 예를 들어 달이 끼어들었을 때 달에 가려진 별빛은 절대로 지구에 와닿을 수가 없겠죠. 헌데 실제로는 이 별이 지구에서 관측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혹이 제기되겠죠. 하늘의 별들이 정말 니들이 말하는 항성이 맞냐? 정말 그렇다면 어떻게 달 뒤에 가려져 있는 별이 보일 수 있는 거냐? 니들이 주장하는 우주는 개구라 아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라는 희대의 사기꾼 놈이 중력 렌즈 이론을 급조해낸 거예요. 별의 중력이 빛을 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가려져 있던 별빛이 보일 때가 있는 거라고요. 헌데 그렇게 되면 지난 몇 세기 동안 천문학자 놈들이 정리해왔다는 별의 좌표들은 다 개소리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 별은 우주 전체 질량 중에 0.4%에 불과하고 96%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질량을 가진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니까요. 수십 수백억 년 떨어져 있는 별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동안 수없이 많은 중력 렌즈 현상을 거칠 수밖에 없겠죠. 한마디로 실제로는 여기 있는데 계속된 중력 렌즈 현상으로 인해 여기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무수히 많은 별들의 위치가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별이나 달이나 지구나 그 위치가 계속 변하는데, 게다가 빅뱅 이론 속 우주는 한 곳에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죠. 계속 팽창하고 있잖아요. 한 번도 지나가보지 않은 곳을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별과 달, 지구의 위치는 물론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을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덩어리들의 위치도 계속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어제는 여기 있던 별이 내일은 저쪽에서, 그리고 저쪽에 있던 별은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지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별들이 개떼처럼 생겨나는 코미디가 매일 되풀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기록해왔다는 별의 좌표는 아무짝에도 시잘데기 없는 헛지랄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정적인 우주가 동적인 우주로 탈바꿈된 그 순간부터요. 빅뱅 우주론과 중력 렌즈 이론이 절대진리로 등극한 그 후부터요. 근데 실제로는 절대로 그런 개같은 일은 발생되지 않죠. 별들은 항상 같은 자리에서 회전운동을 하죠.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별자리라는 게 존속될 수 있었던 거고요. 이처럼 구체적으로는 모든 이론들은 서로가 서로의 목에 비수를 꽂아대기 바빠요. 그런데도 저 등신들은 그것도 몰라요. 쥐가 뭔 개소리를 씹어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오는 대로 아무 말이나 짓거려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수직을 계속 보장받을 수 있고 월급에 연구비까지 뚱쳐 먹을 수 있으니까요. 애처럼 중력 가속도는 저 개잡것들이 쌔바닥 끝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현실 세계에서는 바람과 공기의 저항, 노면의 마찰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게다가 가속도가 한도 끝도 없이 무한정 증가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정말 그게 가능하다면 빛보다 빠른 별들도 숱하게 많아야 된다니까요. 빛보다 빠른 별과 소행성이 숱하게 많지만 우리 인간의 시력이나 카메라가 그걸 쫓아갈 능력이 안 돼서 그 존재가 알려져 있지 않을 뿐인가요? 푸하하하하. 어쩌면 다음 천문학회에서는 이런 개소리를 짓거려대는 놈들도 나타날지 모르겠네요. 논리적으로도 왜 중력 가속도가 구라일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도대체 저 개잡것들은 어떻게 낙하물체가 초당 9.8m씩 가속된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낙하 가속도 실험을 하려면 진공실험실을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그 안에 최소한 10km 높이의 타워를 만들어야 돼요. 10km라고 해봤자 45초밖에 안 걸리니까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환경을 조성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 얘긴가요? 낙하하는 물체가 9.8km/s의 제곱씩 가속된다는 건 그 자체로 개구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뉴턴은 1643년에 태어나서 1727년에 되졌어요. 400년쯤 전에 태어나서 300년쯤 전에 되진 거예요. 당시에 자연낙하 실험을 통해 정확한 속도를 측정했을 가능성은 전무하죠. 진공실험실은 거론해봐야 입만 아프고 당시 물체를 수직으로 떨어뜨릴 수 있을 만한 곳은 건물뿐이죠. 산은 이따위로 생겨 먹었기 때문에 자연낙하가 불가능하니까요. 근데 당시 건물의 높이는 기껏 해봐야 20-30m였을 겁니다. 게다가 당시에 사용했던 시계는 최저 측정 단위가 1초인 초침시계였을 거고요. 아니, 초침도 없는 분침시계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시침과 분침만 있는, 그것도 손목시계도 아니고 괴정시계처럼 등에 짊어지고 다녀야 하는.
자,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0m면 3초도 안 걸려요. 50m라고 해봐야 3초가 조금 넘고요. 50m 높이에서 3초 동안 실험을 해본 뒤에 중력가속도는 9.8m/s의 제곱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이런 미친 개또라이 새끼가 세상에 또 없는 거죠. 최소한 1분 이상 자유낙하할 수 있는 높이에서 초정밀 카메라로 매 초당 촬영한 뒤에 낙하거리가 얼마씩 증가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 봐야 되겠죠. 그 후에 60초 이상 매 초당 낙하거리가 9.8m씩 누적 증가했다면 그 이후에도 계속 그만큼씩 증가할 것이다 라는 추정이 가능해질 거고, 비로소 하나의 가설로만 인정받을 수 있겠죠. 이론이 아니라 가설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낙하 1분 이후 어느 시점부터 가속이 붙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다만 현실 세계에서 비행기의 최고 고도가 13km에 불과하다 보니까 그 이상의 고도에서는 실험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추정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이론이 아니라 그냥 가설일 뿐이에요. 아무튼 이 개 잡것들의 주장대로 하면 1분 동안 무려 18km를 낙하해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도 8km밖에 안 되죠. 근데 1700년대 초반에 중력가속도가 9.8m/s 제곱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이에요. 게다가 300년이 지난 1900년대 중반에 미국과 소련 놈들이 우주로켓을 만들어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실험해 본 결과 정말로 중력가속도가 9.8m/s의 제곱이더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그러면 뉴턴이 과학자인가요? 예언가인가요? 또 뉴턴이라는 놈이 중력은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씹으려 놨는데 실제로 우주에 나가서 확인해 봤더니 정말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들어맞더라. 그러면 이 잡놈이 과학자냐고요? 예언가냐고요? 둘 다 아니죠? 뉴턴이나 나사 놈들이나 죄다 한통속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누구도 지구에서 낙하가속도가 얼마인지 실험해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9.8m/s의 제곱이다 라고 가정을 해놨는데 실제로 우주에서 실험해 보니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한마디로 야바이판에 바람잡이들을 심어두는 것처럼 그냥 다 같은 패거리인 거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다? 뉴턴이라는 놈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가공의 인물이다. 왜? 신을 말살하고 그 자리에 우주를 앉히기 위해서. 실제로 한 세기도 채 지나지 않은 현재 우주를 숭배하는 정신 나간 인간들로 넘쳐나고 있잖아요. 우주를 신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가장 선제되어야 하는 게 바로 지동설이고, 지동설의 핵심은 공전이론이죠. 근데 이게 20세기 중반에 갑툭튀하면 말빨이 안 서니까 500년 전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 400년 전 뉴턴과 같은 허구의 인물들을 과거로 이식해 놓은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갈릴레이의 피사연사탑 실험과 종교재판, 그리고 뉴턴의 사과나무 일화는 사실이 아니라 지어낸 신화라고요. 역사적으로 그런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요. 근데 지금도 학교 선생님들은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씹으려 대면서 갈릴레이를 인류사상 최고의 혁명가로 숭배하고 있죠. 하여간 이 문당할 놈의 선생님들이 문제라니까요. 좋은 세상 오면 정신교육대를 창설해서 이 새끼들 대갈박부터 개조시켜야 된다니까요. 저것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우주가 망상이라는 사실을요. 그러면 이 대목에서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도대체 왜 저 개잡것들은 신의 자리에 우주를 앉혀야만 했는지.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포섭할 수가 없거든요. 언제 어디서든 항상 신이 자신들을 내려보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신의 뜻을 저버리는 짓은 하지 않거든요. 한마디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침략자들이 총칼을 앞세워서 왕과 신하들을 죽여서 본보기를 보여줘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아요. 낙과 도끼를 든 백성들이 날마다 개미떼처럼 몰려듭니다. 아무리 죽이고 또 죽여도 사방천지에서 좀비떼처럼 몰려서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아니 맛보고 즐기고는 취소할게요. 진짜 좀비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저 무기가 없으면 물어뜯기라도 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조선을 멸망시키고 내경을 쟁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내경인들을 노예로 부려먹어야 되는데 다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국립 끝에 찾아낸 해법이 구체적으로는 급조해내는 거였어요. 창조주를 말살하고 그 자리에 우주를 앉히는 것. 그렇게 탄생된 게 바로 물리학이고, 이 거짓말들을 전 세계인에게 집중 세뇌시키기 위해서 탄생된 게 작금의 집단교육 시스템인 거예요. 지구과학, 생물학, 화학도 같은 맥락에서 급조된 거고요.
2024년 1월 1일 아침 9시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롯데가 아예 보이질 않아요. 1km 떨어져 있는 둔촌 아파트도, 그리고 앞산도 전혀 보이질 않고, 심지어는 100m 떨어져 있는 사거리를 지나가는 차량의 형태도 제대로 보이질 않아요. 새벽도부터 말이죠. 이건 예수회가 2024년 우리들에게 펼쳐질 미래를 암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옥문이 활짝 열렸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 후로 4일이 지났지만 오늘까지 캠 안개 때문에 태양이 보이질 않았어요. 태양이 보이질 않으니까 낮 기온도 올라가질 않고요. 올해 사망하시는 분들의 수가 폭증할 겁니다.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래요. 아무것도 안 보여. 이건 뒷산인데? 뒷산도 안 보여. 뿌예. 뒷산도 뿌예. 저 앞마을도 안 보이고. 근데 태양은 보여. 예. 근데 태양은 보여. 이거 뭐야? 이거 태양인데? 바닥에 이슬 내린 거 봐. 비는 안 왔을 것 같은데? 비가 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이슬일 것 같은데? 몰라,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비가 살짝 왔나 보다, 비가. 와, 아파트도 안 보여. 아파트도 안 보여, 아파트도. 이 아파트하고 500m도 안 떨어져 있는 건데, 한 500m 떨어져 있는 아파트인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와, 그래도 어제 밤보다는, 어제 새벽보다는 많이 나아졌네. 와, 근데 이건 진짜 너무 심했는데, 산도 하나도 안 보이고, 산에 그림자도 안 보이네. 여기 뭐 아파트가 안 보이는데, 그 너머에 있는 산이 보이면 안 되지? 와, 진짜 이거는 역대급이다, 역대급. 내가 이 집에 이사 오고, 아니, 내 평생 이런 안개는 처음이야.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못 보겠지. 이런 안개는. 왜 갑자기 태양이 안 보여요? 왜 갑자기 태양이 안 찍혀요? 응? 안 찍혀보세요. 조금 밝아졌나 보지. 우와, 진짜 심하다, 진짜 심해. 야, 조심해서 날라다녀. 충돌 사고나. 까치야. 아, 지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거 2024년 앞으로 벌어질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게 아니면 이 새끼들이 첫날부터 이런 걸 만들 리가 없잖아. 야, 니네 운명은 엿됐어. 좀 이런 시그널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 자, 다들 무사하게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